안녕하십니까. 10시 사이 송규아입니다. 요즘 부쩍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 사이에 크게 유행하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임신부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1월 중에 예방접종하셔서 건강하게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2주간 보건복지부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키워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하고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담배 제품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할 것이며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 통관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유해성을 홍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서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산화입니다. 앞으로 37주 미만의 조산화와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살까지 외래 진료비와 의약품 조제 비용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은 만 3세 미만 조산화, 저체중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의료 서비스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이 만 5세 미만까지로 확대되는 건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유지가 어려워서 국가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 3세 이상 5세 미만 조산화나 저체중아일 경우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특수장비 촬영 시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도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집니다. 다음 키워드는 희귀질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 희귀질환 확대 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한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 1월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과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통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G20입니다. 지난 10월 19일과 20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3차 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능우 장관은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고 보편적 의료 보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치매 국가 책임제를 소개했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복지 현안 대응과 정책 개발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1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을 짓지 않아서 이행 강제금을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서 이행 강제금을 면제받았다가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 이행 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결핵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핵 신규 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를 지난 10월 24일 공개했는데요. 우리나라 결핵 신규 환자는 7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회원국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결핵 신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신규 환자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결핵은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데요. 결핵이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완치와 결핵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우수기관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료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급여 사업평가를 통해서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등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차지한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관내외 장기 입원자 방문 시 기관 차량과 운전 인력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의료급여 비용 체계적인 관리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10시 사이 키워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